미운 오리 새끼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작품입니다. 안데르센의 이야기는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특히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서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알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요. 백조 새끼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 오리 새끼는 노란색이에요. 색깔과 모양이 다른 것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는 다른 오리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요. 농장에서 쫓겨난 미운 오리 새끼는 야생거위를 만나 함께 떠나는 것을 제안받지만 야생거위들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사냥꾼의 개가 나타나서 미운 오리 새끼 앞에서 으르렁대요. 그렇지만 미운 오리 새끼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미운 오리 새끼는 사냥개가 자신을 물어가지 않는 이유를 자신이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두막에 도착해서는 수고양이와 암탉을 만납니다. 수고양이와 암탉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다고 여기고 미운 오리 새끼를 길들이려고 해요.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빠져나가죠. 겨울이 오기 전에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백조 같은 아름다운 새들은 본 적이 없다며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새끼 오리는 그 새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뼈에 사무쳐요. 혹독한 겨울 동안에 겪은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서글퍼지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새끼 오리에게는 가혹한 겨울이었어요. 그러나 봄이 되고 백조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백조들에게 다가갑니다. 새끼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돼요.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땐 이런 큰 행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어렸을 때부터 꼭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피투성.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오판. 세 번째, 내면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행복입니다. 먼저 피투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현대 철학의 시작을 하이데거로 보고 싶어요.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은 현대 철학으로 해요. 하이데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존재의 문제를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부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사람은 그냥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여기에서 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시작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이야기들은 철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세계 내 존재는 험악하죠.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냐리투 감독의 바르도를 봤어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냐리투 감독이 철학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감독입니다. 사회는 피 튀기는 전쟁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투성을 이야기하니까 피투성이처럼 느껴지네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오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엄마와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가정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마도 극단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거예요. 자신을 낳아주었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새끼 오리에게 폭언을 하며 내쫓거든요. 그리고 사냥개를 만납니다. 사냥개는 미운 오리 새끼를 물어가지 않아요. 왜 물어가지 않을까요?
미운오리 새끼는 그 상황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고 살았다. 내가 너무 못생겨서 사냥개까지도 날 물지 않는 거야. 정말 그런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개는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개는 후각이 뛰어나지만 사람처럼 색깔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지독한 근시로 알려져 있죠. 그럼 개는 미운오리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냥개는 그럼 왜 오리를 물어가지 않았던 걸까요? 사냥개의 역할과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냥개는 후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야생거위를 사냥한 사냥꾼의 개죠. 그렇다면 사냥개가 미운오리 새끼를 물어가지 않은 이유는 미운오리 새끼에게서 야생거위의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끼오리가 끊임없이 오판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은 꽤나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들을 해야만 하죠. 세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미운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고양이와 암탉은 길들여진 동물이죠. 인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은 세대가 지나도 가축으로서의 번식이 가능한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당대에 길들이는 것이 가능해도 다음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이 꽤 많거든요. 수고양이와 암탉은 아주 오래전에 야생성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죠. 야생성을 잃었을 때에는 꿈도 사라졌고 편안한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돼요. 하지만 새끼오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만이 자신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끼오리는 수고양이와 암탉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난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그의 엄청난 결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기대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행복입니다. 백조를 만나러 가는 동안 새끼오리는 호수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새끼오리는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자신이 오히려 대견스러웠어요. 그제서야 새끼오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었는지 깨닫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미운오리 새끼였을 땐 이런 큰 행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지만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큰 행복은 없다고 해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죠. 자녀에게는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주 험난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값진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해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안데르센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설은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운오리 새끼처럼 대우받고 있지만 백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만 그것을 좋은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이야기를 읽어야 하고요. 검증된 이야기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